우선 여기 멀리까지 이렇게 강릉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강원 FC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강원 FC 감독으로서 이끌게 해주신 구단 주신 김진태 구단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병희 대표님 그리고 많은 강원 FC 여러 이사님들 많이 감사드리고 저희 나르샤 팬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이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소중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또 고생하고 또 많은 시간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노하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잘 녹여내서 좋은 팀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강원 FC가 지금까지 이미지적으로나 뭐 어떤 부분에서 철학적인 방향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에서 사실은 조금 언더리딩 구단으로서의 조금 기복이 좀 심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단이 갖고 가야 할 철학과 비전 그리고 경쟁력 이런 것들을 잘 선수들하고 녹여내서 팬들이 좋아하는 축구 그리고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축구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클럽을 만들고 싶고 강원도민들에게 굉장히 하나의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원도민들이 우리 강원FC를 좀 자부심을 느끼게 어디 가서도 강원FC가 우리 강원에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런지 제가 수석 코치 생활도 좀 오래 했고 그리고 감독 대행 경험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느꼈던 한 10년간의 세월인데 방금 질문처럼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그때는 좀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을 때였는데 지금은 사실 강원FC가 역대 최고 성적이 준우승을 거뒀지만 내년에 뭐 준우승만큼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담감은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사실 그런 부담감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그런 과정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좀 더 색깔이 있고 좀 더 단단한 팀 그리고 선수들하고 그런 철학을 공유해가지고 K리그 1에서 뭔가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시도민 구단이 항상 그런 굴곡이 심한데 그런 굴곡 심하지 않으면서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감보다는 선수들하고 좀 즐겁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성적은 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늘 얘기하지만 K리그 1은 그 누구도 우승 경쟁을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강등 경쟁을 할 수 있는 아주 혼돈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취임할 때 대표님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올해 준우승을 했다 해서 내년에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단단한 팀은 만들겠습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축구 그리고 팬들이 운동장에 찾아와서 강원 FC만의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제가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선수들하고도 그 부분에서 성장에 좀 속도를 좀 맞출 거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성적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선 전력 보강 부분에서는 지금 김병지 대표님하고 저 스카우터 우리 전력 강화 실장님 이런 위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양민혁이라는 선수를 또 잘 발굴을 했고 그리고 또 뭐 대표님이나 뭐 전력 강화 팀에서는 제2의 양민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성장을 해야 이 시도민 구단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사실 감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감독은 정식 감독은 올해가 처음이지만 구단에서 사실 좋은 선수를 잘 스카우트하고 그리고 좋은 선수들을 선수들을 저희한테 많이 보내줘서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감독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줄어서 편하긴 해요. 사실 예전에는 감독들이 다 선수를 찾아다니고 보러 다니고 굉장히 시간 할애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스카우터도 그 전력 강화 팀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좀 스카우트를 잘 해준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팀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선수들을 케어하는데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거고 또 기대도 있을 거고 또 설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뭐 코치 때는 잘했지만 정작 감독이 돼서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뭐 경기장에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누구나 어떠한 좋은 감독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코치 시절은 있습니다. 예, 코치 시절은 있고 그 코치 시절을 통해서 감독이 됐을 거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좋은 팀으로 건강한 팀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도자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선수 생활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서 강릉 성덕초등학교를 나오고 또 중문중학교, 강릉 상고 그리고 현 제1고죠. 그리고 강릉에서 쭉 그 축구를 했었고 그리고 강릉은 참 저에게 아주 많은 것을 가져다 준 곳이죠. 그리고 지도자로 선수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큰 영광인데 사실 지도자를 시작하면서 강원에서 처음 감독을 할 거라는 건 진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고 또 고향팀이기도 하고 제가 축구를 하면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사랑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강원FC 감독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 좀 더 제가 감독으로서 아주 많은 역량 그리고 많은 커리어를 가지고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그리고 강원 팬들에게 정말로 뭔가 확실한 그런 팬들을 위한 그런 축구 그리고 강원이 축구를 통해 가지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강원을 한번 맡았으면 좋겠다는 내심이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수석 코치의 제의를 받았을 때도 사실은 처음에는 고사를 했었고 왜냐면 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강원이 제 고향팀이기도 해서 굉장히 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 좀 고사를 했었지만 김병기 대표님께서 또 통화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고 또 윤정환 감독님도 또 직접 전화 오셔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승강 플레이오프 그리고 강등 경쟁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담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오히려 내가 강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가서 제가 좀 도움을 주면 오히려 제가 더 좀 그동안에 받았던 사랑을 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감 같은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항상 이 부담을 이겨내는 건 용기인데 그 용기를 얼마만큼 잘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용기를 내서 2023년도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았고 또 그 용기를 통해 또 부담은 있었지만 그 용기를 통해서 2024년도 준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선수들하고 함께 멋진 팀으로 만들고 또 좀 단단한 팀 그리고 강원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 그런 팀을 만들고 싶고요. 이제는 지도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역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지도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감독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팀 자체가 얼마만큼 많이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성장이 될 수 있고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제가 감독으로서 잘 이루어낸다고 하면은 강원이 아주 뭐 센세이션하게 돌풍 태풍 이런 것보다는 강원은 이제 좀 뭔가 이제 언더리딩 구단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시도민 구단으로서 뭔가 방향성이 확실하고 경쟁력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 철학들을 이제 구단도 마찬가지고 선수들하고 다 공유해서 정말 멋진 팀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되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팀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참 저는 행복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성철 감독님을 시작으로 김학봉 감독님, 그리고 김태환 감독님, 그리고 김남일 감독님, 그리고 윤종환 감독님까지 5분의 감독님을 모셨는데 이 5분의 감독님들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서 제 것으로 좀 녹여내야 될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로 통해 가지고 계속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분들이 또 믿고 맡겨주셨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좀 경쟁력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사실 K리그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없어요. 예, 젊은 지도자들이 빠르게 좀 감독을 뭐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봐왔고 또 그러면서 실패도 하는 것을 좀 많이 봤고 그래서 좀 K리그를 돌아보면은 뭐 지금 잘하고 있는 이종용 감독도 그렇고 뭐 유병훈 감독님도 그렇고 코치 시절을 잘 보낸 분들이 그래도 내공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잘 팀을 만드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 그 젊은 지도자들이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지도자의 길을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5명의 감독님을 모시면서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때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었지 아니면 왜 그때는 내가 그거밖에 몰랐을까 왜 그것만 고집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향후 제가 또 몇 년이 지나서는 왜 그때는 또 이렇게 열려있지 않았을까 왜 유연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돌아보게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축구의 사고방식 축구의 철학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잘 맞춰져서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석 코치를 굉장히 오래 했고 코치로 일을 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치로 일할 때는 숲 안에 있는 숲속 밖이 아닌 숲속 안에서 이 나무가지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이 나무는 어떻게 자라고 있고 이 나무는 어떻게 자라고 있고 또 이 나무는 또 어떤 그게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안에서 보는 거와 또 밖에서 보는 이 숲은 굉장히 틀리거든요. 이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지만 안에서는 또 디테일하게 또 이 나무들마다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석 코치 역할을 했을 때는 그 숲 안에 들어가서 그런 부족한 나무들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아니면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그런 나무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가꿨다고 하면 이제 감독이 돼서는 밖에서 그 숲의 모양을 보면서 큰 모양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있구나. 야 이쪽은 이런 모양이 이쪽에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더 아름다운 숲을 좀 가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의 감독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코치 시절에 하던 걸 버린다는 건 아니고 숲 안에 들어가서 경쟁력 있는 나무들을 또 가꾸듯이 그렇게 보고 디테일하게 보고 또 때로는 밖에서 나와서 숲 밖은 또 어떻게 우리 숲이 어떻게 아름다워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래서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잘 소통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지금 전력 강화실이랑 지금 선수 보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도민 구단은 예산에 또 한계도 있고 또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선수들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선수, 제가 꼭 하고 싶은 선수들은 뭐 못할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아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시도민 구단에서는 제가 경험을 봤을 때 우리는 파인다이닝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일반 식당이에요. 식당으로 따지면. 그래서 파인다이닝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일반 식당이지만 줄을 서 있는 맛집. 이 집은 정말 맛있다. 그래서 줄을 서서 먹을 수 있는 일반 식당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 FC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 식당이 파인다이닝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목적을 두고 물론 황봉지 선수랑 양경 선수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굉장히 좀 팀적으로는 굉장히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지만 또 새로운 선수들로 채우고 또 새로운 선수들의 장점을 활용해서 또 제2의 또 황문기 제2의 왕민 양민혁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강원 FC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항상 내가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체력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전술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이제는 태도가 경쟁력입니다. 저희 감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치들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이제는 태도가 이제는 경쟁력입니다. 다른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 몰리곤 있지만 저는 재능이 있고 기술적으로 있지만은 태도가 안 좋으면 절대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절실함, 절박함을 가지고 정말 좋은 태도로 훈련을 임하고 그리고 잘 받아들였을 때 좋은 팀이 될 수 있다고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기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한순간만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돌아보면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선수들한테 좀 잘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 또한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끔 잘 코칭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선수들하고 잘 신뢰하고 소통하고 공감대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칭 스텝은 이미 뭐 나중에 오피셜이 또 나가겠지만 지금 수석 코치로는 인천에 있던 박용호 코치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기존의 필드 코치는 올해 저와 함께 했던 최효진 코치 그리고 송창호 코치를 또 잘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골키퍼 코치는 또 전상호 코치님 또 올 시즌에 잘 해줬던 전상호 코치님 그대로 가기로 했고 또 피지컬 파트에서는 올 시즌 그 안양에서 우승을 시키면서 우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장성민 피지컬 코치를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구단이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좀 B팀 선수들, 뭐 저희가 지금 B팀을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어린 선수들을 좀 성장을 좀 더 돕게 만들자. 그래서 너무 A팀 기준에 너무 선수들이 있다 보면 뒤에 있는 선수들이 또 소홀하고 또 그 선수들이 또 동기부여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표님과 상의하에 오홍석 코치를 B팀 전담 코치로 또 모셨고요. 그리고 김민식 골키퍼 코치를 또 2군 전담 골키퍼 코치로 또 모셨고 그리고 변주원 피지컬 코치를 이제 2군 B팀으로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B팀하고 A팀하고의 좀 이원화를 좀 확실하게 좀 시킬 생각이고 코칭 스텝하고 늘 미팅하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오홍석 코치가 지금 B팀을 하고 있지만 저의 방향성과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게임 모델을 잘 소화를 시켜서 밑에 B팀 선수들하고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게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밑에 있는 선수들이 콜업을 했을 때 아무 부담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 1군에 젖어들 수 있고 그리고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사실 처음 이제 강원에서 좀 약간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부 리그를 나갔던 그 2군 B팀을 운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과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해 가지고 뒤에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또 그 뒤에 선수들이 또 성장됐을 때 또 여기서 또 선수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가 좀 자연스럽게 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제 목표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짧은 시간에 또 그런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원 FC가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시도민 구단의 그런 진짜 모범이 되는 그런 구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집해서 20일부터 훈련을 하고 있고요. 훈련을 하고 있고 B팀 선수들은 그 좀 더 일찍 소집해서 훈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훈련한 거는 20일부터 훈련을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는 1월 1일 날 터키
트리키에 안탈리아로 떠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1월 1일 날 떠난다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빨리 뭐 너무 새해 첫날부터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도 좀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한 1월 3일이나 뭐 4일쯤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근데 저는 반대로 또 역발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선수들에게 야, 우리가 1월 1일 날 이 새해 아침에 또 전주련을 떠난다는 의의를 두자. 새롭게 또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좀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전주련 1월 1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선수들이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 또한 1월 1일 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이제 전주련을 떠난다는 생각으로 선수들하고 좀 즐겁게 좀 하고 있고요. 트리케에 가서는 연습 경기를 좀 많이 잡았어요. 연습 경기를 많이 잡아서 작년에 저도 트리케를 갔다 왔고 연습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또 수정하고 분석하고 또 수정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저희 게임 모델을 만들었듯이 올 시즌에도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 있을 거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 있을 거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게임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어떤 선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장점을 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트리케 전주련에서는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최대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명확한 플레잉 스타일의 게임 모델을 좀 찾으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사실 제2의 양민혁을 만드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K리그 50년 역사에 사실 처음 나온 듯한 그런 선수이고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양민혁 선수를 저도 동계를 가서 장점이 있는 건 알았지만 동계훈련을 시키면서 이 선수가 정말 장점이 많구나,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22세 자원이 우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민혁이 정도면 22세 자원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우리가 22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트리키에서 전지훈련을 통해서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보고 또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었고, 하지만 리그에 왔을 때 처음 스타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첫 경기나 두 번째 세 경기 안에 득점을 하거나 자기가 좋은 플레이를 했을 때는 그 자신감은 엄청 이 선수한테 도움이 되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선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저는 사실 그 양민혁 선수 코치로서 양민혁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 여기서 처음 갔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성남 FC 있을 때도 김지수 선수를 사실 콜업을 해서 김남일 감독님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프로에 오게 했고, 그리고 프로에서도 사실은 초반에 김지수 선수가 경기를 많이 못 뛰었어요. 2군에 있었거든요. B팀에서 훈련하고 이랬지만 제가 훈련을 시키면서 이 선수 괜찮다, 이 선수 그 달란트가 있다, 분명히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때도 김남일 감독님한테 지수를 좀 쓰자. 지수가 지금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센터백 우리가 이제 3백을 쓸 때였는데 이제 김남일 감독님도 그러면 뭐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오른쪽 왼쪽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있죠. 어린 선수가 센터백 중앙을 본다는 거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김지수 선수가 중앙을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오히려 어린 선수지만 리딩하는 능력이나 선배들 커버하는 능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중앙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김지수 선수도 조금 그렇게 해서 좀 발전시켰던 부분들이 있는데 김지수 선수 그리고 양민혁 선수 이렇게 좀 봐왔을 때 저도 마찬가지 이번 트리케 전준을 통해 가지고 또 성장하는 선수들의 그런 달란트를 보고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를 잘 터치하고 케어하다 보면은 제2의 또 양민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감독님이 그 인천 결정되는 거에 있어서는 따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이제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정말 아름답고 정말 용기 있고 진짜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도전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그런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 감독님은 인천을 맡으셔가지고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윤 감독님은 또 제가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아마 많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인천이 2부에서 일부를 승격하는데 아마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 많이 챙겨보면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철학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철학을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저의 철학은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많이 느꼈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노하우들이 쌓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노하우들이 정립이 돼서 그게 철학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들이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학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늘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전적일 수도 있는데 항상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제 철학이고요. 결국 축구적으로 따지면은 뭐 구조적으로 좀 이기고 들어가는 축구, 그리고 상대를 좀 어렵게 만드는 축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조금 강원 FC의 색깔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선수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공유하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늘 뭐 제가 느꼈던 거지만 제가 사실은 이 포변에 대해서 저도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사실 저도 시행착오가 느껴졌던 거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상주상무 이제 지금 김천상무죠. 예, 상무 시절에 한 3년간 수석코치를 거기에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틀려졌는데 제가 있을 때는 포지션이 좀 겹칠 때가 많았어요. 이 포지션이 좀 많을 때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떨 때는 또 이 포지션이 많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이 선수를 또 이렇게 써보고 또 이 선수를 저렇게 써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노하우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상주상무 있을 때도 뭐 김경재 같은 선수, 뭐 신세계 같은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드로 써보기도 해서 성공을 시켰고 또 울산의 이규성 같은 선수는 사실 미드필드였지만 또 홀딩 미드필드를 쓰면서 윤빛가람 선수하고 또 그런 시너지를 만들었고 또 주민기 선수가 갑자기 이탈했을 때는 또 강선이를 또 중앙 수비인 강선이를 또 파대에 올려서 또 써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포변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은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선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해주는 게 포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뭐 황문기 선수라든지 뭐 이기혁, 뭐 이유연 이런 선수들이 포변을 통해 성공을 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포변이 일어날지는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유연하게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 트리키의 전준을 통해서 잘 한번 성장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 훈련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장점을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는 굉장히 달란트가 큰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왜 지금 그 달란트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찰은 이번 주까지 계속 될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연습 경기를 지금 못해서 사실은 장결희 선수를 그냥 우리의 기존 훈련에만 시켜가지고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 경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지금 연습 경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주까지 좀 잘 본 다음에 좋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축하 인사는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하지만 제가 또 오랫동안 이제 수코치를 오래 하고 또 고생한 것들을 알고 많이 이제 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다들 그냥 했던 말들이 고생한 만큼 또 기회가 온 거니까 그 기회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하위 리그에 있는 후배 지도자들은 감독님이 롤모델이다. 감독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고 감독님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들을 해줬을 때 내가 좀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겠구나. 왜냐면 지금 사실 그 선수들한테 제가 이런 말들, 그 지도자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사실 나도 탑 클래스의 지도자는 아니다. 그리고 탑 클래스 선수 출신은 아니다. 나름 나도 프로에서 많은 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올림픽 대표도 갔다 오고 뭐 굵직한 월드컵도 갔다 오고 나름 국제대회 메이저 대회를 많이 경험하고
지도자를 하고 있지만 나한테도 기회가 오기 이렇게 힘들다. 사실 이 기회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 여러분들은 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인내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급할 때가 있었다. 나도 사실 감독이 빨리 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왜 나는 빨리 안 될까? 아니면 내 후배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고 이랬을 때는 부럽기도 하고 그랬었다. 하지만 내가 지나고 보니 언젠간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묵묵하게 좀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좀 그렇게 날 생각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좀 좋은 롤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축구의 전체적인 축구가 좀 발전할 수 있고 한국 축구가 좋은 지도자를 더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유럽 축구 많이 보죠. 예, 많이 보고 뭐 시간 날 때 저도 뭐 많이 나가서 경기를 좀 보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한정적이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유럽에서도 좋은 축구를 하는 지도자 그리고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플레잉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는 옛날엔 적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지금은 뭐 리버풀 감독도 그렇고 지금 이제 좀 잘하고 있는 저기 첼시 감독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이번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부임한 감독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는 아주 젊은 지도자들 그리고 철학이 확실하게 갖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게임 모델이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는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이제는 어느 한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역량에서는 뭐 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제는 성장하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 또한 거기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되는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포괄적이 되어가지고 이제 많은 지도자들의 장점들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내가 믹스매치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